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병원에서도 겨울철이면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라봉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는 일반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라봉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라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꼭지 부분이 봉긋 솟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라봉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결정체.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라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라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라봉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왜 좋은지, 고기 드실 때 한라봉을 곁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라봉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어 보게 되고, TV 자막도 흐릿하게 느껴지고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도 자주 드시죠? 혈관 건강도 걱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기미나 잡티도 점점 짙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 건강은 어떠세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끙끙대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것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면역학회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젖산이 빨리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겁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후부터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더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까지 더해지면 기미나 잡티도 짙어지죠.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복잡하죠? 노화에다가 생활습관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 구연산, 헤스페리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감귤이 36mg이니까 한라봉이 약 1.5배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르신들께 한라봉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가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구연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라봉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라봉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한라봉을 드실 때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요. 이걸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속껍질에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봉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선명한 주황색 예쁘죠? 이 색깔의 비밀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도 늦춰줍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라면 한라봉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활약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활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라봉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진피차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하시면 건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일곱 번째,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한라봉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침마다 배가 가볍고 화장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라봉을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100g당 약 48kcal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57, 배가 51이니까 한라봉이 더 낫죠. 한라봉 한 개가 250g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80에서 90kcal예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헤스페리딘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달콤하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진정작용과 함께 항암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차로 우려 드시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라봉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드세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하얀 실 같은 부분에 비타민 P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얀 실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더 드시고 싶은 유혹은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빈혈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와 한라봉을 함께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한라봉의 시트러스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고기를 구우실 때 한라봉 슬라이스를 함께 구우시면 향긋한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특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낙지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한라봉 낙지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라봉 즙을 양념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한라봉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요. 간식으로 한라봉과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한라봉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라봉을 넣어서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한라봉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 타서 드시면 한라봉차가 됩니다. 감기 예방, 부종 완화, 소화 촉진에 좋고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얇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고르세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꼭지가 싱싱한 녹색인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건 피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한라봉은 후숙과일이에요. 갓 수확한 한라봉은 즙이 적고 푸석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져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손발이 노래질 수 있어요. 한라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한라봉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하 지방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황달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달은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눈은 정상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며칠 내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손발이 노래졌다면 너무 많이 드셨다는 신호니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라봉은 당도가 13에서 16 브릭스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섭취 시 혈당 상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몸이 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감귤류는 대체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좀 낫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라봉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한라봉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한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이에요. 울퉁불퉁 못생긴 외모와 다르게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 있죠. 비타민의 결정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 감귤 두세 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건강, 항노화, 피부 미용, 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 건강에 탁월하니까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풍미도 살려줍니다. 다만 하루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찬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한라봉은 껍질이 얇고 묵직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후숙 과일이니까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한라봉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간식도 즐겨보세요. 단 너무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가 손발 노래지는 건 조심하시고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아,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아,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증 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장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마시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